네, 반갑습니다. 저는 게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가장 이질적일 것 같기는 한데 네, 게임 엔진 개발자 이효승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발표 시작하기에 앞서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해당된다. 이 제목에 해당된다. 손. 그래요, 그럴 것 같았어. 그럼 나 윈도우즈에서 빔을 써봤다. WSL 손 내리시고. 알겠습니다. 상당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가장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발표인데요. 네, 윈도우즈 언리얼 엔진 개발자의 네오빔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듣기만 해도 굉장히 이질적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하실 질문부터 시작을 해보죠. 왜? 도대체 왜 이런 이상한 짓을 하느냐? 일단 저는 언리얼 엔진 언리얼 엔진 개발을 직접적으로 커리어를 시작하기 이전부터 빔을 굉장히 좋아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냥 빔 환경을 쓰고 싶었어요. 이전에는 뭐 비주얼 스튜디오 환경에서도 빔을 써봤고 뭐 인텔리제이에서도 빔을 써봤지만 결국 순정 빔을 쓰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무지성으로 빔이 좋았다라는 게 1번이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아는 것만 쓰고 싶다라고 적어놨는데, 근데 저 아는 것만 쓰고 싶다는 게 나는 내가 모르는 거 손도 안 댈 거야 뭐 이런 게 아니고, 언리얼 엔진이든 유니티든 어떤 게임 개발이든 간에 굉장히 무거운 데이터들을 다루게 됩니다. 뭐 캐릭터 폴리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오디오라든지 뭐, 그리고 게임이라는 것 자체가 요즘 그냥 게임 다운로드만 받아봐도 대충 짐작이 되실 거예요. 근데 그걸 제작하는 데이터는 또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게임 에디팅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런 무거운 거를 다루는데 에디터마저 무거워버린다? 저는 그러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세운 미니멀리즘의 정의를 내가 아는 것 이외에 다른 프로세스가 돌아가지 않도록 하자. 근데 딱 그게 비주얼 스튜디오거든요. 비주얼 스튜디오는 엄청나게 많은 도움을 주는 프로세스들이 돌아가지만 사용을 하지 않으면 그냥 저에게 컴퓨테이션 리소스를 그냥 낭비하는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오빔으로 좀 라이트하게 쓰고 싶었다라는 니즈가 있었고요. 다음에 또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거 보면은 굉장히 다른 UI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코드에 집중이 좀 안 되기도 해요. 그래서 코드만 좀 볼 수 있는 네오빔 환경을 써보고 싶었다. 이게 주요 니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네오빔으로 언리얼 엔진에서 뭘 할 건가가 또 중요하잖아요. 제 대답은 에디팅은 yes, 근데 디버깅은 no. 왜냐하면은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네오빔의 그 에디팅 환경이 얼마나 훌륭하고,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지원되는 플러그인들이 굉장히 생산성에 크게 도움이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디버깅의 경우에는 좀 이야기가 다릅니다. 디버깅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언리얼 엔진을 개발하고 있는 에픽 게임즈에서 스탠다드로 생각하고 있는 개발 환경이 비주얼 스튜디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디버깅 환경들이 다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이루어진다를 가정으로 해서 헬퍼 툴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 개발자 입장에서, 특히 돈을 받고 일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걸 쓰지 않을 수가 없죠. 게다가 에픽 게임즈뿐만 아니라 이제 플레이스테이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엑스박스라든지 이런 다른 툴들도 다 비주얼 스튜디오를 쓰고 있을 거라고 가정을 하고 다른 툴들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툴체인이 이미 그렇게 시장이 형성되어 버린 이상 제가 거기에다가 나는 빔을 쓰겠어라고 고집을 피울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래서
에디팅의 생산성의 이점은 채워가되 디버깅까지는 DAP 같은 툴로 가자라는 욕심은 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얼리얼 엔진에서 에디팅을 한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당연히 필요한 건 이전 발표에서 말씀하셨던 LSP겠죠. 그래서 이번 발표의 메인 목적은 언리얼 엔진에서 네오빔 LSP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계신 분들의 대부분은 유닉스 쪽을 사용을 하실 테니까 그러면은 윈도우즈에서 떠나오신 지 좀 오래되셨을 테니 윈도우즈에서 네오빔을 어떻게 설치하는지부터 조금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비주얼 스튜디오부터 아니면 민지 W 그럴 수도 있죠. 우선 좀 반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윈도우즈에서 네오빔을 설치할 때는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윈겟이라고 부르는 패키지 매니저를 새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뭐 setup.exe 찾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냥 윈겟 인스톨 네오빔 쓰면은 윈도우즈 10, 11 기준으로 바로 네오빔을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현재 스테이블 버전이 0.9라 나이틀리로 0.10 쓰시려면 나이틀리로 따로 찾아가셔야 될 거예요. 하여튼간 윈겟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컨피그는 앱 데이터 뭐시기라고 돼 있는데 좀 어려운 데 있죠. 네. 이런 점에서는 솔직히 유닉스 계열이 좀 부럽습니다. 유닉스는 그냥 홈폴더에다가 넣으면 되는데. 네, 하여튼간. 그리고 윈도우즈에서는 아쉽게도 CLI보다는 GUI 환경이 좀 더 쓰기 쉬운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윈도우즈에서 네오빔 프론트엔드를 좀 많이 찾아봤는데요. 제가 내린 결론은 결국 디폴트인 네오빔 큐티였습니다. 뭐 간단하게 바로 보여드리자면 이제 뭐 네오빔 이렇게 바로 뜨죠? 드래그 앤 드롭도 되고요. 그다음에 옆쪽에 스크롤은 지금 찾기가 애매하겠구나. PDF는 여러분 모든 파일은 다 텍스트 파일 바이너리입니다. 기본적으로 바이너리입니다. 그러니까 못 열 이유는 없죠. 다만 그거를 여러분들이 휴먼 리더블 하냐 아니냐는 모르겠고 일단 열긴 열린다. 그게 헥스 파일이 됐든 뭐가 됐든 열리긴 열렸자. 열리긴 열린다. 하여튼간 이런 것들도 되고 뭐 조금만 그러면 약간 분량을 늘려서 옆쪽에 스크롤 바도 동작을 하고요. 그다음에 뭐가 있지? 워드랩 끄면은 이 수평으로도 되나요? 스크롤이? 워드랩 껐을 때 워드랩을 끄면 아마 될 겁니다. 뭐 이런 게 다 돼서 사실상 그래서 거의 GUI처럼 활용할 수 있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즈 환경이라고 한다면은 그냥 이렇게 GUI로 쓰는 게 훨씬 낫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뭐 텍스트 파일이나 아니면은 PY 파일이나 이런 거 다 디폴트를 네오빔으로 해놔가지고 그래서 그냥 여기서 더블 클릭하면은 바로 이렇게 뜨도록 이건 아까 켜놔서 오픈 애니메이션 이런 식으로 그냥 다이렉트로 바로바로 뜰 수 있게 해놔가지고 윈도우즈니까 윈도우즈니까 뭐 CLI로 배시 들어가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더블 클릭해서 하는 게 훨씬 좀 직관적이고 뭐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혹자는 신념을 저버린 게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요. 하지만 저는 윈도우즈 개발자인걸요. 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네오바이드라는 프론트엔드를 좀 보고 계시는 경우도 있을 텐데 제가 써봤을 때는 한영 전환이 지금 정상적으로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뭐 네오바이드 같은 경우에는 커서가 이동하는 애니메이션도 들어가 있어가지고 내가 어디에 커서가 갑자기 이동했을 때 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 한영 전환 같은 문제들도 있어서 좀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창 투명도 조절도 되고 폰트도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까 잠깐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너드 폰트 같은 것도 다 적용이 되니까요.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서브라임을 썼었는데 약간 그거 쓰는 느낌으로 네오빔 큐티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오빔만 설치한다고 될 일이 아니죠. 그래서 플러그인을 설치해야 진짜 네오빔이죠. 근데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쉬운 게 그러니까 유닉스 계열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적으로 GCC나 아니면 뭐 이런 게 아니면 메이크나 이런 게 깔려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미리 좀 그 플러그인 중에 빌드가 필요한 플러그인들을 설치하려면 환경 설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를 설치해서 C++ 그 컴파일러가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Cmake라는 메이크의 약간 Cmake 설치도 해놓은 상태로 하면 좋고 그다음에 EU 플러그인 설치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이제 이런 거를 설치했다고 해서 바로바로 명령어를 CLI에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환경 변수 세팅을 따로 또 추가적으로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추가하는 작업이 미리 바인딩이 안 돼 있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근데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커맨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벨로퍼 커맨드 프롬프트 for 비주얼 스튜디오 뭐 이런 식으로 이쪽에 다 비주얼 스튜디오 관련된 커맨드들은 다 환경 변수들이 다 세팅이 되어 있어가지고 요걸로 실행한 상태에서 네오빔 플러그인을 설치하시면은 소스 빌드가 필요한 경우들이 대부분 해소가 됩니다. 그럼 뭐가 필요한데?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아주 크리티컬한 예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텔레스코프요. 하나는 트리스터입니다. 둘 다 빌드가 필요합니다. 특히 텔레스코프 같은 경우에는 텔레스코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FGF가 빌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게다가 게다가 텔레스코프 기본 디폴트 컨피그를 보시면은 이 빌드 명령어를 make로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Cmake로 변경을 해놔야 되거든요. 이거 Cmake로 어떻게 변경하는지는 그 리드미에 적혀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트리시터 같은 경우에는 트리시터 그 플러그인 자체가 아니라 파서 각각이 다 빌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트리시터 업데이트할 때마다 잠시 네오빔 끄고 저쪽 터미널로 가가지고 네오빔하고 TS 업데이트를 그쪽에서 실행해서 빌드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컨트리뷰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누가 클론 서버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윈도우즈 환경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필수라고 생각하는 플러그인들을 세팅해 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LSP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제가 선택한 LSP는 클랭D라고 불리는 LSP입니다. 혹시 클랭 프로젝트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LLVM이나 한 분, 두 분, 셋. 네. 여러분들이 이거 들어가기 전에 이걸 제가 설명 안 드렸네요. 언리얼 엔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C++입니다. 언리얼 엔진은 C++이고 현재 C++ 관련해서 한 3가지 정도가 제일 유명한 컴파일러인데 저거 뭐냐 GCC 기본으로 있는 GCC 그다음에 요 클랭 그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 컴파일러 요 3개가 약간 3대장 같은 느낌으로 있는데 이제 클랭 같은 경우에는 이제 LLVM 프로젝트라는 곳에서 파생된 C++ 컴파일러이고요. 그래서 요걸 먼저 설명드리고 들어갈게요. 그래서 요 클랭 D라는 거는 이름에서도 대충 알 수 있다시피 클랭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는 LSP고요. 언리얼 엔진 같은 경우에는
그 뭐 개발 환경은 윈도우즈 비주얼 스튜디오 환경이지만 실제 게임 실행되는 거는 뭐 여러분들 뭐 플레이스테이션에서도 해야 되고 뭐 다른 데서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뭐 리눅스든 아니면은 뭐 맥이든 뭐 그런 데서 다 플레이가 가능해야 하다 보니까 그런 쪽 컴파일을 그 호환성 있게 진행을 해줘야 되는데 대부분 그거 같은 경우에는 클랭 컴파일러를 사용을 해서 빌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리얼 엔진 같은 경우에는 클랭을 사용하기 때문에 호환될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작업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간략하게 옵션 잠깐 살펴보자면은 이제 컴파일러의 스레드 넘버라든지 아니면은 프리컴파일드 헤더 스토리지 옵션 뭐 이런 것도 세팅할 수 있고 컴플리션 스타일도 좀 심플하게 할 건지 아니면 디테일하게 할 건지 이런 것들도 세팅이 가능하도록 옵션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옵션은 많은데 일단 제가 주로 사용하는 옵션 3개만 보여드렸고요. 자, 그러면 LSP만 설정한다고 끝날 일이냐? 절대 아니죠. 언리얼 엔진 같은 경우에는 그 역사도 길고 그다음에 프로젝트도 워낙 크다 보니까 프로젝트 세팅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스도 물론 당연히 많고요. 일단 당장의 언리얼 엔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모듈 단위로 되어 있어서 모듈마다 이제 DLL을 생성을 해가지고 DLL 다이나믹 링크를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모듈 사이의 디펜던시가 모듈마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LSP에서 찾는 스코프가 매 모듈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언리얼 엔진에서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소스들이 좀 있습니다. 뭐 갈비지 컬렉션이나 아니면 리플렉션 같은 기능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걸 넣었는데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엄청난 양의 매크로 최적화나 아니면은 뭐 내가 엑스박스일 때는 이런 코드를 사용해야 되는데 뭐 플레이스테이션일 때는 뭐 이런 코드 사용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잠깐 보여드리자면 어차피 얼리얼 엔진 소스는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공개해도 될 것 같아서 공개해 드리는 겁니다. 회사 소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대충 봐도 런타임. 네, 이게 다 이 폴더 하나하나가 다 모듈입니다. 네, 여기에서 모듈 디펜던시가 나오는데 대충 봐도 이런 식으로 각각의 모듈에는 어떤 모듈들을 디펜던시를 갖는다 이런 식으로 디파인을 해놓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모듈별로 다르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할 게 아니에요. 이걸 수동으로 한다는 거 사람이 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찾은 해답은 뭐냐면은 이런 자동적으로 생성해주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개발 환경을 세팅해주는 툴이 언리얼에서 당연히 제공을 합니다. 이게 사람이 할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툴을 우리는 UBT라고 부릅니다. 언리얼 빌드 툴. 그래서 언리얼 엔진의 개발 환경 설정에 관련된 전반적인 기능을 다루고 있고 이 툴에서 빌드 작업뿐만 아니라 이제 프로젝트 파일 자동 생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담당하고 있어서 얘를 가지고 뭘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좀 얘를 집중적으로 구글링을 해보니까 안타깝게도 빔 진영이 아니라 이맥스 진영에서 이걸 해답을 찾았는데요. 야, 역시 해답은 이믹스 진영. 네. UBT에서 생성할 수 있는 파일 중에 이제 컴파일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컴파일 시 명령어 정보를 담고 있는 파일인데요. 일반적으로는 컴파일 커맨드.json이라는 파일 그 이름을 갖고 있는데 지금 대충 보셔도 아시겠지만 지금 파일 이름이라든지 아니면 그 컴파일에 필요한 아규먼트들 그 다음에 워킹 디렉토리 요 세 가지 정보 있으면 사실 다 빌드할 수 있는 동일한 환경에서 빌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정보를 다 담고 있는 각각 그 소스 파일마다 다 적어두는 요 파일을 이제 컴파일 커맨드라고 하는데 요게 있을 경우 클랭디에서 요걸 인식해서 요걸 기준으로 인덱싱을 진행을 합니다. 보통 컴파일 아규먼트에 보통 이 파일을 컴파일을 할 때는 어떤 매크로와 어떤 파일들을 인클루드 해야 되는지에 대해 인클루드 패스를 어디로 잡아야 되는지를 다 적어주거든요. 그래서
요 파일이 있는데 요거를 요 UBT에서 생성을 해준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전략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언리얼 엔진 소스 코드에서 이제 UBT를 이용해 가지고 컴파일 DB를 생성을 하고 요걸 가지고 클랭디에서 인덱싱을 해서 요거 정보를 네오빔에 보내서 내가 LSP로 쓰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령어를 찾아보니까 대략적으로 이런 명령어로 이루어지는데 뭔가 되게 복잡은 한데, 네, 그냥 언리얼 빌드 툴에서 이제 나는 언리얼 에디터를 빌드할 건가 아니면 그냥 게임 자체를 빌드할 건가 요걸 결정을 하고, 내 타겟 플랫폼은 윈도우즈고 그다음에 뭐 디버그 빌드를 할 거고, 뭐 프로젝트는 어디 있고 나는 게임과 엔진 둘 다 빌드할 거고, 그다음에 내가 컴파일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서 이제 보시면은 여기 있네. 요건 연결을 안 해놨네요, 제가. 네, 이런 식으로 컴파일 커맨드, 그래서 파일도 있고 커맨드도 있고 디렉토리도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생성하게 됩니다. 지금 스크롤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파일이 65,297 라인입니다. 이거 컴파일 하는데, 근데 이게 컴파일 커맨드가 다 나온 게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골뱅이 뭐시기라고 되어 있죠. 여기 파일에 옵션을 다시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옵션이 워낙 길다 보니까 여기에 공백이 없으니 나는 다른 파일에다가 적어 놓겠다, 뭐 그런 거죠. 근데 그렇게 줄여놔도 65,000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LSP를 연결을 해봤었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지금 파일 보이시죠? cpp. 지금 텔레스코프가 버벅거리는 거 보이시죠? 인덱싱이 조금 걸리는데, 하여튼간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데, 로드가 좀 걸리네요. 이제 나와. 그래서 뭐 GD 아이디 네오빔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워크로드가 빡센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워크로드가 개빡습니다. 그래서 뭐 텔레스코프로 갈 필요도 없고 그래서 뭐 여기 프로젝트에 있는 여기 프로젝트 그 언리얼 엔진에 있었던 모든 데피니션들을 찾아서 뭐 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지금 보고 있는 스태틱 메쉬 스태틱 메쉬 그래서 뭐 필드 찾아갈 수도 있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아직도 인덱싱 중입니다. 어제 밤부터 인덱싱을 최대한 끝내보려고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프로젝트가 커지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은 프로젝트 키우지 마세요. 네. 그래서 그러면 뭐 이제 빠르게 결론으로 가서, 그럼 얼리얼 엔진과 네오빔과 클랭 다 합친 거 좋냐라고 하면은 쓸만은 합니다. 쓸만은 한데 완벽하진 않아요. 일단 네오빔의 생산성 툴이 워낙 좋다 보니까 뭐 그것 때문에 약간 캐리 받아서 가는 경우도 있고, 비주얼 스튜디오 대비 당연히 더 가볍고 좀 더 코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제일 문제는 인덱싱이 너무 느려요. 인덱싱이 너무 느려요. 일단 이거 인덱싱 하는데 메모리 사용량이 10기가가 잡히더라고요. 회사 컴퓨터인데. 게다가 그리고 5950 라이젠 9 5950X 기준으로 3시간 이상이 걸렸습니다. 전체 인덱싱 끝내는데.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도 일부 심볼이 인덱싱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쉽지 않구나 써가지고 현재는 약간 현실을 받아들이고 메인은 비주얼 스튜디오로 사용하는데 이제 좀 매시브한 에디팅이라든지 아니면 좀 잘 해봐야 될 때 같은 경우에는 네오빔을 좀 사이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다 사용하고 있는 환경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로 제 발표는 마치겠고요. 혹시 뭐 질문하고 싶으신 거? 그러면은 저거 이제 매번 프로젝트를 시작하실 때마다 인덱싱을 저렇게 아니요. 최초 인덱싱을 하면은 저 인덱스를 여기에서 캐싱을 해둡니다. 여기 닷 캐시라고 불리는 곳에 여기에서 그 인덱스를 다 캐싱을 해두거든요. 여기에서 받아오기 때문에 처음 한 번 할 때만 저렇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저기서 가져오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꽤나 많은 빔 플러그인들이 파직스 파일 시스템 기반으로만 구현되어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유튜브에서 혹시 플러그인 같은 거 다운받아서 사용을 하셨을 때 그런 부분에서 에러가 나거나 하시는 분 지금 당장 떠오르는 건 없네요. 그냥 포식스라고 대부분은 포식스 뭐 그거긴 하지만 엄밀하게 따지면은 윈도우 파일 패스 네임도 포식스에 등록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스펙적으로는 둘 다 포식스 스펙에 맞추려면은 둘 다 지원을 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아서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별로 충돌은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윈도우 써야 되는 저 게임 같은 경우에는 다이렉텍스 기반으로 돌아가는 게 워낙 많다 보니까 그쪽 시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일단 제 1로 지원을 해야 되는 게 PC거나 아니면은 저거 뭐 다른 콘솔인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애플도 손들고 이번에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자신이 손들고 그래 우리 메탈 고집 안 할 테니까 메탈 포팅하는 툴 우리가 직접 만들었으니까 다이렉텍스로 일단 만들고 이걸로 포팅이라도 해봐 라는 식으로 포팅 라이브러리까지 만들었거든요. 그만큼 다른 쪽은 시장이 워낙 작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 특히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PC 게임이 좀 더 주력 상품이다 보니까 그래서 윈도우즈 환경에서 개발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오빔으로 이제 하시면서 에디팅 하시는데 그걸로 프로젝트를 끝내신 게 있으신가요? 프로젝트를 끝내는 거요? 개발을 하면서 시작부터 이제 끝까지 진행을 네오빔으로 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요거가 별개로? 언리얼과 별개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게임 엔진 개발을 러스트로 해봤었는데 그때는 진짜로 여기에다가 디버거 어댑터 플러그인도 러스트로 달고 그 다음에 해서 게임 엔진에 그냥 그 다이렉텍스 11을 공부하려고 그때 네오빔으로 러스트 써서 미니 게임 엔진 튜토리얼 정도 해봤던 것 같습니다. 아까 WSL 언급하셨는데 네. 지금 이제 혹시 이제 쓰실 수 없는 환경이 아무래도 리소스 때문에 이제 사용을 못하시는 거라면 혹시 다른 이유가 있으신가요? 일단 제가 귀찮은 게 크고요. 일단 제가 귀찮다는 게 제 언리얼 엔진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윈도우즈 플랫폼 위에서 개발을 한다라는 전제 조건이 다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모든 그 파일 패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윈도우즈에서 맞춰서 개발을 하는 게 훨씬 편해가지고 약간 그러다 보니까 윈도우즈에서 다이렉트로 그리고 WSL도 어찌 됐든 간에 저거 가상 머신이기 때문에 한 레이어가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게 저는 다 걷어냈으면 좋겠어가지고 그래서 생 윈도우즈에서 네오빔을 돌리자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인덱싱 하는 이유가 이제 그 NFP 때문에. 네, 네, 네. 네. 그러면 저는 저 캐시를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인덱싱에 대해서 네. 캐시를 다시 갱신해야 되는 시점이 있나요? 뭐 파일을 다시 저장하면은 캐싱을 다시 업데이트 해야겠죠. 파일 저장할 때마다. 네, 그렇겠죠. 네. 혹시 그 일하시면서 네오빔 쓰시는 것 같은데 주변 평판이 어떤가요? 넌 왜 그러니? 주변에서 약간 강화가 돼서 같이 배우자 이런 그럴 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게임 개발 그 개발사들 엔진을 개발하는 다른 개발사들의 모든 전제 조건은 쟤네들은 비주얼 스튜디오를 쓸 거야. 이게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그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그런 빔 플러그인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거를 써보실 생각은 이미 그것도 쓰고 있습니다. 아까 비주얼 스튜디오도 쓰고 네오빔도 쓴다고 했는데, 근데 비주얼 스튜디오만으로는 약간 충족되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에디팅 프로덕티비티 관련해가지고, 그러니까 빔 키 맵을 쓸 수 있는 것까지는 좋은데, 근데 이제 뭐 텔레스코프나 뭐 이런 것도 되게 쓰고 싶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트리시터 써가지고 이제 뭐 지금 안 되네. 트와일라이트 같은 거라든지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래서 네, 엄청 느립니다. 지금 5,621개 중에서 168개 된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잘못 보세요. 이제 3%. 이게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여기 오기 전까지 끝내놔서 그렇지 이거 시작은 만 몇이었습니다. 토탈이. 그래서 퇴근하기 전에 켜놓고 뭐 인덱싱을 시키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짜 힘들어요. 뭐 또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을까요? 네, 없으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